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5번째 이야기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마디라는 것이 각자가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마디는 저희 가족분들께도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드리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어드리는 마디들이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는 건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죠. 근데 그 마디들이 대부분 다 이 파동상에, 그렇죠?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저점과 고점, 이 구간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모든 이 저점과 고점을 마디라고 그어놓고 있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뭔가를 배운다, 뭔가 안다, 이런 것들이 없다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전제나 정보를 가지고 마디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이 마디를 이 깬다 아니면 딛는다, 이것만 구분할 줄 알아도 내가 매수할 만한 자리와 매도할 만한 자리를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이야기 드리는 이 추석 특집은 피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한다 그러면 어떻게? 마디를 두 번째 깰 때는 이유가 있다. 즉 어떻게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 마디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혹은 이 전고전저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매도와 매수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자리를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깼다라는 건 누가 센 겁니까? 누가 봐도 매도가 센 거잖아요. 매도가 센데 내가 고집 부리면서 매수를 들어가거나 혹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인정해야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마디에 대해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 드렸던 게 이 LG에너지 솔루션이죠. 60만원 이 윗자리에서 어떻게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 심지어 그 전에 이 구간부터도 매도해도 된다라고 그랬어요. 특히나 이 자사주나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드렸던 거죠. 그래 놓고 다시 어디 기다린다? 45만원짜리 기다린다. 이때 이거 밟고 올라가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그냥 선수분들의 영역으로 남기는 거지 일반 개인 투자가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다시 올라간 거 보고서 아씨 저기 매수할 걸 그랬네 그러지만, 여기서 매수 들어갔던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 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려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급하기 때문에, 뭐 잘못해서 잘 됐다기보다는 급했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특집 때 이야기 중에 하나가, 꺾일 때는 인정하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45만원짜리, 글쎄요 정확하게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추세 전환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이 자리 찍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즉 매수는 어떻게 합니까?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개념이지만, 매도는 어떻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디를 두 번째 깨는데 들고 있는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죠. 22만 7천원. 저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갑자기 뭐 G챗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 왜? 제가 늘 매수는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 매수는 18만원, 매도는 22만 7천원. 아니 이 자리를 깨고 또 깨고 있는데 들고 있는다? 뭐 이렇게 오는 것 때문에 미련 남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저는 매수 18만원짜리 안 오면 안 할 거예요. 네이버라는 종목을 카카오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왜? 120평짜리 디딜 수도 있겠지만 폭 너무 적잖아요. 효율이 안 나오니까. 대신 18만원짜리 오게 되면 컷을 당해도 어떻게 또다시 잡을 수 있는 효율이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디를 또 깨고 있는데, 근데 마디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전고를 다시 깨고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이 전고 전전은 어떻게 보면 된다? 큰 틀에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흐름의 전고전저를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마디 자리 75,000원짜리 깰 때 매도다 매도. 이때 당시에 매수 이야기 드렸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마디를 또 잡아챘어? 매수. 여기서도 매수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잘렸겠죠. 어쩔 수 없죠. 만약에 여기서 또 올라간다고 또 쫓아간다고 칩시다. 또 잘렸겠다. 괜찮아요. 왜? 결국은 세 번째 도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시세를 내주니까 여기까지 다 안 끌고 가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끌고 가도 어떻게? 다 커버하고도 수익이겠죠. 근데 지금은 매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많이 이렇게 깨지는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밑에 기다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급락하는 흐름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이거 많이 나왔다고 이거 올라가니까 존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은 62,400원 노릴 수는 있어요. 충분히 노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 마디를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고 네 번 깨고 있는데 안 나온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맞을 때는 좋아요. 근데 틀릴 때는 왕창 틀려버립니다. 그러면 계좌가 견뎌나겠습니까? 당연히 견뎌내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무너지고 깨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내릴 때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매수해도 되죠. 마디 하단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깨지고 나서 못 올라와요. 쌍바닥 만들고 올라왔는데도 못 올라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왜? 못 올라오니까 추세를 못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미련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저점으로 내려오는 거죠. 얘는 이거 다시 내려오면 해볼 만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비정상적인 패턴들이나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근데 어찌되었건 어떻게 그 마디라는 거는 꼭 상단만 아니라 지지와 저항 너무 단순하잖아요. 깨지 않으면 지지고 깨고 나면 저항 확인했는데 올라탔으니까 다시 지지 기다리는 거고 지지고 저항으로 바뀐 거고, 그렇죠? 단순하게 이 지지와 저항의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이런 정도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 사실 가끔가다 라이브나 이럴 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저나 전고 가지고 요거 이탈 컷으로 매수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들이 있고, 마디들도 말 그대로 만약에 저게 파동마다 다 끝단이 맞으면 마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종목마다 어떻게 됩니까? 많아야 한 4개, 적으면 1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없는 것들도 많고. 그만큼 마디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많은 경험이 있어야 좀 신뢰도가 높은, 확률이 높은 마디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저랑 몇 년씩 같이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 몇 개 안 되는 기술 가지고 싹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잘해야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 대부분이 지금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걸려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제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그러한 일들에 걸려들지를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추석 특집 때 쉬지 않고서 어떻게 이 방송을 하는 거다. 적어도 이 마음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면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메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내일은 추석 특집 마지막 시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